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여러분, 혹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지 못해 하루를 견디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며 차가운 벽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배경을 가졌지만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한 여자와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다 살인범이 되어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접점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다름 아닌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리고 단 3시간의 만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가슴 시린 억울함과 뒤늦게 찾아온 눈부신 행복, 그 감동적인 줄거리를 시작합니다. 주인공 문유정은 부유한 집안의 딸이자 대학 교수이며 한때 촉망받던 가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오래전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믿었던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이를 덮으려 했던 어머니의 냉혹한 반응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유정에게 세상은 위선과 증오의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3번의 자살기도, 그녀에게 삶은 빨리 끝내버려야 할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곁에는 수녀인 고모 모니카가 있습니다. 모니카 수녀는 조카 유정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그녀를 교도소로 데려갑니다. 죽고 싶어하는 유정에게 정말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여주려 한 것이죠. 그곳에서 유정은 사형수 정윤수를 만납니다. 그는 3사람을 살해한 잔혹한 살인범으로 낙인 찍혀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눈먼 동생을 돌봐야 했던 소년, 사회의 냉대 속에서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청년. 그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의 끝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윤수 역시 세상을 증오하며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거친 짐승 같은 상태였습니다. 유정과 윤수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유정은 독서를 내뱉었고 윤수는 그런 유정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 수녀의 끈질긴 노력으로 두 사람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만남의 방에서 마주 앉게 됩니다. 처음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에서 자신과 닮은 지독한 고독을 발견합니다. 유정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를 윤수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왜 세상을 증오하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죽고 싶어 했는지를 말이죠. 놀랍게도 사형수 윤수는 유정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유정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윤수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눈먼 동생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동생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뒤늦은 참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불루라고 부르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세상이 등 돌린 두 영혼이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온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유정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목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녀는 윤수를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유정은 평생을 원망했던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증오는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칼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수 또한 변화합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이제 죽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유정과 함께하는 이 짧은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루라도 더 살아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형수에게 내일이란 기약 없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윤수의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순간, 윤수는 유정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깁니다. 그동안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해 주어서,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정은 오열하며 윤수를 붙잡고 싶었지만 법과 현실의 벽은 차가웠습니다. 윤수는 사형대로 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정씨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정이 가르쳐준 기도를 읊으며 눈을 감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흉악범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한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수가 떠난 후 유정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윤수가 남긴 사랑과 용서의 기억을 품고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윤수의 죽음은 그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선물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와 단 몇 시간의 따뜻한 관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유정은 이제 차가운 방 안에서 혼자 죽음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윤수가 못다 산 삶까지 껴안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소설 속 유정과 윤수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작 일주일에 3시간, 그것도 차가운 철창을 사이에 둔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평생을 걸쳐도 얻지 못할 치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혹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외면한 채 의미 없는 시간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형수 윤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바랐던 것은 화려한 명예도 막대한 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수고했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유정의 목요일 같은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단 하루의 시간만 허락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윤수가 죽기 직전 유정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진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먹먹한 감동의 실체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